안녕하십니까. 일송건축의 이병현 건축사입니다. 2025년 1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3교시 담론과 설비에 관련된 내용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5번째 강의죠. 상세도면 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내용 파악하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B상세부터 먼저 하죠. B상세는 이제 여기 레벨을 5600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레벨은 같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창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23mm 로이복층 유리를 적용시켜라 라고 문제 조건에 나왔습니다. 적어주면 득점 포인트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되는데요. 뭐 이렇게 다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다운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가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T형보의 형태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푸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위에 방부목 처리하는 거는 이제 주요 지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뭐, 100을 쓰든, 70을 쓰든, 70 이상만 쓰라 했으니까, 70 이상 묵은 콘크리트 치고요. 그 다음에 아인도각관 50을 처리했네요. 그 다음에 방부목은 위에 20짜리를 놨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방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복합 방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도막 방수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복합 방수를 한 건 좀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방수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압출보온판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트 방수는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 450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안쪽 단열재 쭉 돌렸고요. 그 다음에 열교 방지를 위해서 이쪽 부분도 돌렸어요. 여기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여기 이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열교 방지 단열재들이 쭉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교 방지 단열재들이 좀 돌아간다. 그래서 열교 방지 단열재들을 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정도는 열교 방지로 좀 보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단열재가 가야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로이복층 유리 2400 요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 오게데크 외부에 접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이거 타고 들어오는 거 요것들을 좀 열교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해줬다라는 걸 좀 제한하는 그런 그 포션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B단면 상세는 뭐 이 정도만 표현하면 뭐 글쎄요, 뭐 충분히 10점 만점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교 방지 단열재 두께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220 썼으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접액이라고 보고 좀 낮은 걸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정용 그 다음에 벽용 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썼다. 그러면 뭐 무난한 걸로 여러분들이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 중요하니까 한 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턱 올리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수 꺾는 것도 중요하죠. 직형 올림하고 안정시키는 거. 글쎄요, 뭐 침투성 방수제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침투성 방수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탈락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도막 방수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시트 방수는 그렇게 쓸만한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직형 올림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바람직한 곳은 아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A단면 한번 볼까요? B단면 봤으니까. 자, A단면 보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볼까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보죠.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이것도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4인치 블록을 쓰죠. 낮아서 4인치 블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수는 침투성 방수 쓰면 되고요. 외단열로 하라겠어요. 외단열로 하면 외단열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드레인보드 붙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외단열재 붙일 때는 기본적으로 뭘 붙입니까? 보강 조작을 해서 정확하게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드레인보드 해주는 게 기본 시방이죠. 그래서
기본 시방, 단열재를 붙였을 때, 그 다음에 방수는 뭘로 하면 좋겠어요? 침투성 방수, 여기도 침투성 방수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판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침투성 방수하고 보호물탈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배수판하고 부직포. 부직포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직포가 안 된다면, PE-필름, 정도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두께 지정했죠. 그래서, 그 이상 하라 했으니까 그 이상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35 단열재를 이제 그 위에다 붙여주고, 묵은. 그 다음에 그 묵은 위에 각관하고 내수합판 치고 그 다음에 단풍로우 플로링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내수합판을 넣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묵은을 2번 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바로 단열재 깔고 묵은 쳐버리면 묵은이 이제 파손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묵은 깔고 그 다음에 단열재 치고 그 다음에 묵은 깔고 그 다음에 각관 친 다음에 내수합판 위에 플로링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끔 각관 위에 바로 플로링을 해버리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합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내수합판 치고 플로링 하는 거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기본 스탠다드 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내가 방수를 뭘 썼느냐, 그 다음에 보호물탈을 했느냐, 그 다음에 배수판 위에 뭐 특별한 발수 처리를 했느냐, PE-필름을 하든지 부직포를 하든지 뭘 했느냐. PE-필름 가셔도 상관없다고 보시고요. 요즘 배수판이 이음매가 괜찮아서 뭐 부직포 깔 필요까지는 있느냐, PE-필름. 그래서 배수판 쪽은 PE-필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직포보다는 PE-필름이 더 합리적이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묵은 치고 단열, 그 다음에 묵은, 그 다음에 각관하고 내수합판, 단풍나무 플로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이프 해서 이쪽 물들이 일로 가게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옹벽으로 칠 거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적으로 쌓아 올리면서 할 거냐, 요거는 고민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옹벽 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한번 제안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고요. 파이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부분은 잡석 지정에 PE-필름 일겹하고 버린 콘크리트 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이제 유공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열재 하면 아무래도 보호벽을 쌓아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위에 드레인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드레인이 드레인보드 처리하고 그 드레인보드가 이쪽 유공간으로 이제 유도되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공간은 이제 요쪽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 4에서 기타 재료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세도면은 시방에 맞춰서 딱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리지 않게 디테일하게 딱딱딱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교 방지라든가 이런 데서 좀 침투되는 것들, 이런 것들 안 되게 여러분께서 잘 막아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10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8점 득점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5점에서 8점 득점을 목표로 해서 상세를 그려 나간다 해서 상세가 좀 취약하신 분들은 몇 가지 손으로 좀 그려보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 가지고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는 익히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뭐 10분, 30분 이렇게 시간 정해서 조금씩 하나씩 익혀 나가시는데 손으로 익히셔야 돼요. 손으로 직접 그려보시고 스케치 많이 해보시는 거 훈련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모범 답안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모범 답안에서 이제 EHP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것만 한번 말씀드렸고요. 레벨 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데 이런데 결로 방지 단열재 주의하시고요. 경량철골 천정트리에 손꼽보드 마감이라고 써주는 거 잊지 마시라. 요거 써주는 거 잊지 마셔라. 여기 써주는 거 잊지 마셔라. 여기 써주는 거 잊지 마셔라. 뭐 몇 군데 안 써도 되니까 EHP는 누락하시면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쭉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쭉 적어주고 이제 벽에다가
흡음보드 붙일 때 예를 들어서 8인치, 6인치 블록 위에다 바로 흡음보드를 못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거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합판을 치고 나서 흡음보드를 붙이든지 하시고요. 레벨 적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벨 정확하게 딱딱 적어야죠. 그 다음에 이쪽에 층고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여기에 주열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어느 정도 모양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샘플로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도 샘플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콘크리트의 엔더 각관이라든가 뭐 부직포라든가 B필름이라든가 보호몰탈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적어주면 득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요 2025년 1회차 3교시 단면 설비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진행했는데요. 문제가 뭐랄까 재료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단면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층고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딱 자기가 산정해서 맞는 거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뭐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고 숫자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훈련 좀 참고로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합산 숫자 5700도 누락하시면 안 된다. 레벨 당연히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또 레벨 써주는 것도 잊지 마셔라. 그래서 여기 써줬는데 뭐 여기 굳이 써줄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채점을 이걸 보고 할지 여길 보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왕 써주는 거면 시간 되시면 같이 좀 써주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벨 다르니까 같이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범 답안은 아시겠지만 뭐 완벽한 100점짜리 답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점 만점에서 80% 득점, 뭐 48점 아니면 90% 득점, 69, 54, 54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인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참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 인면 부분도 제가 좀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것들, 인면 부분들, 좀 자기들이 한번 그리는 훈련들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요, 마지막 강의죠. 2025년 1회차 3교시 단면 마지막 강의, 5번째 강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도면 학습 어떻게 할 것이냐, 모범답안 활용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촬영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이 자료는 다음 카페에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댓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하시던가 아니면 설명글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요. 엘송 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